7월 15일 오늘 주간 MPB 5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단콘 있었던 친구들 오늘 경기가 없고요. 나머지 5경기가 오늘 치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크보도 그렇고 메이저도 그렇고 브레이크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내일하고 모레 당분간은 크보 경기, 메이저 경기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좀 심심하고, 일본 쪽이랑 좀 놀아야 되는 그런 날이다. 사실 야구가 이제 일본만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튀는 경기, 몰리는 경기 이런 이슈들은 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느낌도르. 첫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일단은 중립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중립구장이 아니고 사실 야쿠르트의 제2구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시즈오카 쿠나사기 구장, 야외 구장이고요. 저기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바람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야외 구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미우리 야쿠르트, 일단은 요미우리 얘기부터 좀 해보면, 요미우리는 직전에 이제 요코하마 원정 가서 위닝 시리즈 하면서 좀 기분이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뒷문 쪽에서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는데 그 양반들이 조금 좀 잘 던지는 경기들이 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불식시킨 그런 시리즈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탈감 자체는 좀 괜찮아 보였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빠따는 좀 잘 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불펜 쪽에 구멍도 약간 좀 막아진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야쿠르트는 내동 뭐 똑같습니다. 그죠? 최근에 그래도 좀 덜어 이기기는 이기는데 뭐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야수 일단 주전 야수들이 이제 좀 복귀를 해야 좀 기대감을 좀 올려볼 만하죠. 그죠? 그 전까지는 좀 근데 의외로 좀 불펜 조금 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불펜이 꽤 잘 돌아갑니다, 지금. 자, 오늘 선발들은 조금 꼬로미들이 나오는데, 일단 야쿠르트 선발은 나카무라 유토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올 시즌 데뷔한 신빙이고요. 올 시즌 두 경기 딱 등판을 했습니다. 두 경기 홈에서 오릭스 만나서 5이닝 1실점, 원주에서 히로시마 만나서 5이닝 무실점. 소위 이제 신빙의 오픈바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뭐 두 경기뿐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전체로 피안타는 조금 높았고, 역시 삼진이나 볼넷 비율 이런 대체적인 기록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요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3년도 03년생 아주 어린 선수고요. 일단은 2군에서의 성적도 아주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올해 2군도 올해 데뷔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2군에서의 성적도 싹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2군에서 ERA가 3.24거든요. 그냥 그런 거지 사실. 그래도 2군에서 삼진 좀 많이는 뽑았던데 2군에서의 성적도 약간은 좀 아쉬운 그 정도. 조금 더 기록이 좀 쌓여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요미리 선배는 니시다테 유우희가 나옵니다. 올해 이제 뭐 불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선발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선발로서의 성적도 그렇게까지 뭐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꽉 피칭이 많이 없고 꾸준하게 한 2실점, 3실점 정도를 좀 깔고 가는 그 정도 선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임팩트 있게 잘 던진 경기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죠? 니오넴이라든지 소뱅 좀 빠따 좀 기대치 있는 팀들한테 콜스풀 찍으면서 나름 임팩트도 좀 보여주긴 했다. 근데 이 두 경기 이후에 최근에는 패전 약간 이닝도 조금 잦아든 느낌이 있고 기대치가 살짝 떨어진 그 정도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오늘 중립구장인데 여기가 진구보다는 그래도 뭐 당연히 진구보다는 좀 덜 하긴 덜 할 거예요. 그죠? 진구는 워낙 타자 구장이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바닷가 근처라 가지고 좀 바다 이슈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기준점이 조금 좀 높게 나온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선발들은 솔직하게 좀 둘 다 좀 칠만하다는 마인드거든요. 저는 둘 다 좀 칠만하다는 마인드고, 그래도 기준점이 7점으로 좀 높다는 생각 정도는 들기는 드는 것 같고, 요즘에 요미우리가 빠따가 좀 괜찮긴 괜찮거든요. 야쿠르트 요미우리 둘 다 뭐 빠따는 고만고만하고 불펜은 둘 다 좀 괜찮아. 그래서 경기가 좀 비벼져서 닭장만 안 열리면 일단 언더 정도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그 정도 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7.5는 언더 보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신빙 친구보다는 니시다테를 조금 더 믿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요미우리도 최근에 뭐 빠따 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더의 요미우리 사이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 대 주니치. 위에 경기들은 좀 뭐 복귀 자원이라든지 약간 신빙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경향이 좀 없지는 않아 있어요. 한신 뭐 꾸준합니다, 그죠? 예, 한신 최근에 뭐 연승이 한번 끊겼지만은 약부 상대로 뭐 위닝 시리즈 달성을 하면서 다시 이제 뭐 좀 또 연승을 좀 달릴 기세고 지금 뭐 그냥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 이 흐름이 끊어지긴 끊어지겠지만은 뭐 좋은 흐름에 있다. 주니치 같은 경우에 최근에 홈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연승을 좀 거뒀고요. 역시나 뭐 좋은 분위기. 한 점차 승부를 두 번이나 이겼다는 것도 약간은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여기 마무리가 지금 없거든요. 예, 마무리가 지금 시미즈 타치아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마무리 없는 거는 좀 리스크가 좀 드러날 것 같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시미즈하고 마츠모토가 핵심 라인들인데 둘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아무튼 주니치 요즘 뭐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이유는 뭡니까? 호소카와죠, 호소카와. 예, 호소카가 복귀한 이후에 타격감을 꾸준하게 괜찮게 좀 보여주고 있고 호소카와가 좀 중심을 좀 잡아주다 보니까 기존에 좀 괜찮은 우리 또 바야시 교다이, 바야시 형제들하고 또 보슬러도 요즘 좀 살살 좀 빠따를 좀 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팀이 좀 시너지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우에바야시가 좀 경기를 슬쩍슬쩍 좀 빠지는 모습들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최근에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던 건 거의 홈이기는 했어요, 그죠? 주니치가 원정에서의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최근에 10경기 보면 3승 7패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던 걸 약간은 좀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 근데 그 맥락의 중심에는 호소카와가 있다. 근데 어쨌든 뒷문 쪽이 많이 헐거워진 거는 팩트. 마츠모토 없는 거는 분명히 좀 리스크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발들은 복귀전을 치르는 빅네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타카시 역시 잘 던져요. 이 선수 잘 던지는데, 이제 일본 버전 구창모라고 해야 될까요? 잘 던져. 자완이고. 근데 건강하질 않아. 건강하질 않아가지고 최근 3년 동안 34이닝 던졌거든요. 예. 올 시즌이 오늘이 첫 번째 등판이고 2023 시즌에도 통으로 쉬었고 작년에 34이닝 던졌고 건강하면은 잘 던질 수 있는 친구인데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친구죠. 작년에도 4승 2패. 34이닝. ERA가 2.34니까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뭐 건강해야 말이죠. 뭐 2군에서는 얼추 괜찮았으니까 올렸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역대 주니치 상대 선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복귀전을 좀 잡아준 것 같아요. 원래 일본은 복귀전을 상대 전적에서 되게 괜찮은 팀을 잡아주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다. 근데 사실상 졸라 옛날 기록이야 다. 최근 3년 동안 뭐 많이 안 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니치는 2023 시즌에 작년에 한번 만나가지고 7이닝 무실점 3피안타로 뭐 승투가 됐고 근데 작년에 주니치 빠따도 아니고 올해 타카하시도 우리가 지금 어떤지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볼 만한 것 같고 그 뒤에는 2021 시즌이에요 기록이. 이 양반이 얼마나 구창모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도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7승 1패 ERA가 0.84로 주니치전에는 정말 극도로 강했다. 뭐 본인 자신감 정도는 있겠죠. 유의미한 상대 전적은 작년에 만난 것 뿐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자신감 정도는 있겠지. 아무튼 뭐 건강하면은 뭐 기대치는 좀 있는 양반이다. 반대 선발은 야나기 유야고요. 야나기 유야도 작년에 67이닝밖에 못 던졌고요. 올해도 25이닝 던졌고 또 어디가 아이야 해가지고 이군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양반 역시 뭐 잘 던지는 양반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풀시즌을 치렀던 2023 시즌의 기록을 보면은 4승 실패, 뭐 승수는 많이 못 올렸지만은 그래도 154이닝 던지면서 2.44, 뭐 소소하게 잘 던졌고 주니치 선발들의 특징은 이제 원정 가면 좀 많이 좀 별로가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홈이 극단적인 투수구장이기 때문에 원정 가면 좀 구려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야나기 유아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도 그래도 빼어나게 좀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작년, 올해 전부 건강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성적도 썩 좋지가 않았어요. 짧은 기록이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2군 가서 이제 리앱 등판을 뭐 꾸준하게 충분히 좀 한 상태고요. 2군에서의 성적은 좀 압도적으로 찍고 올라오긴 한다는 점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원정에서 비교적 선방하는 순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신 원정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 이 동구장 홈으로 쓰는 선수들이 야외구장 원정을 갔을 때 특정 구장에서 좀 구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아리아라 이런 애들도 야외구장 가면 좀 약하고 소뱅 선발들도 좀 야외구장 가면 좀 고전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 이 야나기 유아 원정에서 괜찮은데 유독 한신 원정이 좀 좋지 않았다. 이 부분이 조금 의외기는 해요. 그죠? 예. 이 보통은 복귀전 이런 거는 상대 전적에서 좀 강점이 있는 상대로 좀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고 둘 다 뭐 복귀전이기 때문에 물음표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뭐 전체적으로 최근 두 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주니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오늘 또 원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타카시가 유독 주니치 상대 전적이 좋았다. 야나기 유아는 유독 한신 원정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근 폼은 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한신 쪽을 좀 봐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복귀전인데 배당을 좀 너무 그렇게 준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배당을 짜게 준 이유는 알겠어. 주니치의 원정이라든지 뭐 야나기와의 그동안 한신 원정 성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한신 워낙 잘 나가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리고 둘 다 복귀전인 걸 감안했을 때는 배당은 조금 좀 서운하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한신승의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는 조금 좀 비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네요. 주니치도 요즘 만만치 않아가지고 1도 한번 보고 1이 깨진다면은 아마 한신 쪽일 것 같아. 추천들 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히로시마 대 요코하마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요즘 빠따를 진짜 해도 너무 못 칩니다. 그죠? 최근 10경기 보면 1승 1무 8패고 경기당 득점이 1.2점이에요. 너무 심각하죠. 그죠? 최근 10경기에서 런을 하나밖에 못 갔고 팀 타율은 2할 1푼 4리니까 득점이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히로시마는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큰 팀이에요. 근데 최근 10경기에서 홈이 일단 한신전밖에 없었다는 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신한테 워낙 한신이 워낙 이제 경기력이 좀 좋다 보니까 근데 그 한신 경기 뒤에 경기들을 보면 야구전에 1승 1무 1패 뭐 라쿠텐전의 위닝 시리즈 홈에서는 조금 기대치를 좀 올려볼 만한 팀인데 오늘 홈으로 돌아온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좀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한다면 이번 시리즈가 아닐까. 사실 요코하마도 상태가 안 좋단 말이죠, 그죠? 요코하마도 최근에 요미우리전에 또 루징했고, 내동 안 좋습니다, 요코하마는 그죠? 요코하마 원정에서 10경기 끊어봐도 2승 1무 7패. 여기도 상태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 1.80 이래 찍고 있고. 아무튼 어질어질한 양 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두 팀 다 빠따가 이 모양이라서 역시 선발들이 이제 뭐 S급이 나오기 때문에 언더부터 좀 떠오르는 매치업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경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이렇게 쭉 알려드린다. 1순위 공개한다 말씀드렸는데 1순위는 이 경기 언더입니다. 이 경기 언더. 이 경기 언더는 뭐 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빠따를 못 쳐요. 둘 다 그죠? 요코하마가 요즘 조금 뭐 칠랑말랑하는 기미 정도는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히로시마가 홈으로 돌아오면 빠따 조금 더 나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기는 한데 그냥 빠따를 잘 못 쳐 둘 다. 빠따를 잘 못 치고 우리 선발대 에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순위는 히로 언더다. 요거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 선발은 도코다 대 아즈마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두 선수 다 팀 내 에이스급 자원들이고 그렇기는 한데 확실히 작년보다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죠? 내가 알던 도코다나 내가 알던 아지마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기록을 보면은 뭐 기록은 여전히 빼어나요 둘 다. 도코다 2.14 아지마 1.81 이렇게 좀 찍고 있고 둘 다 아주 좋은 성적을 찍어주고 있다. 도코다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아쉬운 건 분명하고 도코다가 아무래도 터지는 경기를 한 3, 4실점 해버리거든요. 그죠?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뭐 구위가 아주 좋은 양반이 아니고 변하고 장난질 해야 되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잘 풀리면은 뭐 7이닝에서 뭐 완봉도 더러 자주 하는 선수지만 좋다 때 한 3, 4점 주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3실점한 경기 직전 경기 한 번 있었고요. 그 경기 한신전이었습니다. 그렇고 뭐 요코하마전 상대 전적 뭐 쏘쏘하고 그렇습니다. 홈에서 만났을 때는 유독 더 좋기는 했고
홈에서 만났을 때 10경기에서 5승 무패 1.64. 반대 선발 아즈마 최근에 꾸준하게 역시나 이제 컬스풀 찍어주고 있는 그런 자원이고요. 역시 뭐 상대 전적 크게 문제 없고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에 문제가 있는 선수잖아요. 런에 문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히로 원정 이런 데 왔을 땐 좀 기분이 좀 괜찮아요. 그죠? 히로 원정이 그래도 런을 조금 좀 막아주는 구장이긴 하기 때문에 아즈마가 약간 그래도 에이스 자원치고는 구위가 조금 약한 편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요코하마 홈구장이 또 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장에서는 조금 런을 맞는 편인데 원정, 히로 원정에서는 좀 기대치가 있다 해서 뭐 선발들은 뭐 둘 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최근에 뭐 조금 좀 안 좋았고 도코다가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양팀 빠따 감안했을 때는 둘 다 어느 정도 퀄스풀 이상의 기대치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둘 다 빠따 기대치도 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고민이 좀 되는 매치업인 것 같아요. 그죠? 히로시마 빠따 더럽게 못 치고 있는 히로시마고 요코하마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2승하고 있는 팀이고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히로시마 홈에서 3승 1무 6패. 요코하마 최근 원정에서 2승 1무 7패. 진짜 엄대엄의 맞대결이다. 이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요코하마 쪽으로 슬쩍 좀 쏠리긴 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오늘 느낌도로는 히로 쪽으로 마음이 살짝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더 1순위 언더에다가 오늘 몰리고 있긴 하지만 1 그리고 히로 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릭스 대 라쿠텐.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경기가 좀 많이 없어서 제가 그 토요일 메이저가 토요일부터 있고 주간은 그 국내 같은 경우 내일 모레부터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또 비예보가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좀 패키지 싸게 올려놨으니까 구매하실 분들 말씀해 주시고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다음 오릭스 대 라쿠텐 보겠습니다. 오릭스 최근에 소뱅, 니오넴 선대 루징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니오넴은 기세가 워낙 좋아가지고 좀 그런데 소뱅한테 루징 당한 건 좀 아쉬울 수 있겠어요. 오릭스 역시 뭐 빠따는 굉장히 뭐 꾸준한 편이고요. 불펜도 고만고만. 투타가 약간 고만고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오릭스는. 반대는 라쿠텐이고요. 세이브 상대 위닝, 소뱅 상대 위닝 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징이 빠따가 좋습니다. 그죠? 타격감이 좀 좋은 시점에 있고 불펜은 굉장히 불안한데 불펜이 요즘 조금 좀 돌아가는 건 좀 거품이 좀 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죠? 요즘 불펜이 잘 얼추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세이브하고 소뱅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 그지? 소뱅이 요즘 타격감 다운에다가 세이브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 불펜 데이로 세이브한테 이긴 건 진짜 좀 충격이긴 합니다. 그죠? 라쿠텐 불펜 안 좋은데 아무튼 타격감은 좋다. 이래 좀 보시면 되고 타격감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용타만 조금 좀 쳐주면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국내 야수진이 꽤 단단해졌다. 라쿠텐이. 무라바야시 올해 잘하고 있고 뭐 중심 잡아주는 아사무라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뭐 타격감 좀 올라가고 있는 오고 그리고 신빙 무네야마 루이 타츠미는 뭐 작년에 아주 잘했던 선수고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용타만 조금 쳐주면은 야수 왁구가 꽤 괜찮아요. 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루크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방씩 좀 치기는 치는데 그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경기를 많이 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 좀 보시면 되고 후미야 쿠로카와도 요즘 굉장히 잘 칩니다. 3할 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요즘 나올 때마다 안타야. 3번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라쿠텐은 요즘 뭐 야수주는 기대감이 있다. 불펜이 불안해서 그렇지. 자, 오늘 선발은 안데르손 에스피노자 대 야프레가 나옵니다. 둘 다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양반들이 만났죠, 그렇죠? 일단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 너무 털려버렸습니다, 그죠? 소뱅한테 이제 홈에서 5이닝 8실점 7피안타로 엄청나게 털려버렸다. 이 양반이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좀 기대치를 좀 보여주던 그런 양반인데 홈발의 기대치는
분명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 이제 곤도한테 말리런 맞은 거라 가지고 그런 경향도 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그냥 한 뭐 고만고만한 용투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고 이 친구 좀 특징으로 말씀드려 볼 만한 거는 런을 좀 많이 안 맞아. 런을 아무래도 그 오릭스 홈구장의 펜스 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래가지고 런을 좀 막아주는 그런 구장인데 작년에도 피홈런 2개밖에 없고 올해도 2개밖에 없고 근데 이게 직전 경기에서 말리런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홈발이 작년보다는 홈발이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피홈런 억제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 근데 올해는 고만고만하고 솔직히 라쿠텐 빠따로 지금 만났을 때는 좀 조털릴 수 있다는 마인드기는 해요, 그죠? 그렇다. 반대 야후레 이 양반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좁혀지다가 직전 경기 한 번 잘 던졌는데 그 잘 던진 경기도 뭐 세이브 전이었고 이 경기도 뭐 득점전을 꽤 받은 경기이기 때문에 좀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이 양반도 애매한 3, 4 옵션이에요. 그죠? 별로 특징 잡아서 얘기할 부분도 별로 없거든요. 이 양반. 던진 스타일을 보면 9위형인데 9위가 그렇게 압도적이지도 않고 변화구도 고만고만하고 그냥 잘 던졌다 못 던졌다 잘 던졌다 못 던졌다 그냥 무한 반복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타키나카 이런 친구들 급이라고 저는 놓기는 합니다. 오릭스는 작년 올해 뭐 두 번 만나가지고 5인 3실점, 4이닝 5실점 둘 다 오릭스 원정이었고요. 좀 젖터진 친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저는 뭐 선발들은 둘 다 칠만하다는 마인드예요. 둘 다 칠만하다는 마인드고 그래서 일단 오바 정도 좀 생각이 좀 나는 그 정도 매치업인 거 같고 둘 다 불펜은 좀 불안하고 빠따는 좋단 말이야. 불펜 쪽에서는 필승조는 오릭스가 조금 나은데 중간 다리들은 둘 다 좀 개판이긴 해요. 그래서 용투들 나오는 매치업이긴 하지만 6점은 일단 오버부터 생각이 나는 매치업인 것 같긴 하고요. 승패 라인 쪽에서는 일단 올 시즌 양 팀의 상대 전적도 8승 3패로 오릭스가 좀 많이 좀 우세한 경향도 있고 그래도 야우레보다는 에스피노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는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릭스 승에 6.5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지바 롯데 보겠습니다. 소뱅은 요즘 타격감이 차갑게 좀 식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세 경기 연속 무득점 하면서 빠따가 이제 완전히 좀 훅 꺼진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경기에 또 얄밉게 빠따 오지게 좀 치면서 한 경기를 좀 가져갔습니다. 제가 안 믿는 우치 세이류가. 그나마 이 경기도 요즘에 이제 소뱅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한 3인방 1점대 3인방인데 이 경기에서 스기야마가 좀 많이 불안했어요. 그렇죠? 간신히 똥줄로 막았다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반대는 지바롯데는 뭐 똑같습니다. 계속 그쵸? 빠따는 뭐 꾸준하게 좀 어느 정도 맞고 있는데 역시 이제 뭐 불펜 뭐 투수 쪽은 역시나 이제 허벌이고 직전 경기 오지마가 간만에 한번 좀 에이스 역할을 좀 해주면서 시원하게 좀 이기긴 이겼다. 빠따는 그래도 빠따가 좀 꾸준한 건 좀 놀라운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여기가 아무래도 뭐 신兵들로 많이 구성을 해놓은 스쿼드인데 원래 신兵들이 뭐 오픈빨 있다가 좀 빠지는 케이스가 있잖아. 근데 꾸준하게 치고 테라치 이 친구는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 친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컨택이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지금 2할 7푼 치고 있어요. 2년차 포수 자원이고 신兵인데 타격감이 꺼질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친구. 이 친구가 이번에서 해주는 게 되게 커. 계속 이제 나가주니까 기본적으로 컨택이 되니까 출루를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바로 때 많이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쵸? 많이 이기지는 못해. 빠따는 뭐 꾸준하게 치는데 투수진들도 빵꾸가 너무 심하고 불펜도 너무 빵꾸가 심하고. 그래서 오늘 양 팀의 최근의 컨셉은 어떻습니까? 이제 소뱅은 최근 기준 좀 언더팀이죠. 빠따 못 치고 불펜은 좀 단단하니까.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뭐 경기당 2.6점, 실점도 2.4점. 그리고 반대로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오버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오버가 약간 좀 고민스러운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죠. 언더팀과 오버팀이 만났다. 자, 오늘 선발은 아리아라 코에이 대 오스틴 보스가 만납니다.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그래도 페이스가 좀 올라온 것 같다. 시즌 초반에 너무 구위가 안 나와서 너무 삼진이 없으니까 너무 그냥 바비빨에 기대기만 하는 그런 자원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삼진 페이스가 좀 올라온 구간에 확실히 성적이 좋아요. 최근에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때 삼진을 보면은 하나, 다섯, 둘, 다섯, 다섯 이렇게 했거든요. 최근에 잘 나가는 기간의 삼진을 보면 7, 8, 6, 11, 1 이렇게 하고 있고 요 구간에 지금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는데 전부 컬스풀 이상 찍고 있습니다. 7빵, 7빵, 71, 9빵, 72 진짜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리아라 같은 선수들이 삼진 좀 받쳐주면은 얼마나 안정감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그래도 빗 맞추는 능력이 좀 좋은 그래 땅볼 투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삼진이 안 받쳐줄 때는 그냥 기도 메타야 그냥 바비빨 기도 메타. 근데 일단은 뭐 좋은 구간에 있는데 좀 하나 좀 거슬리는 요소는 있습니다. 직전 경기 오릭스 원정가 잘 던지긴 했거든요. 7이닝 1실점으로. 근데 이 경기에서 피안타를 7방 맞았고 삼진을 하나 잡았어. 이게 이제 아리아라가 안 좋을 때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잘 던질 수 있어요. 뭐 병살 같은 거 한두 개 좀 버무려지면 기본적으로 뭐 땅볼 투수들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바윗발 안 받으면 조 터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삼진 페이스가 좀 좋았는데 직전 경기에서 하나로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조금 리스크로 좀 봐줄 만한 것 같아요. 지바롯데 빠따도 여전히 괜찮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리스크, 약간은 좀 그런 포인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솔직하게 시즌 초반에 좀 워낙 안 좋았던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아리아라의 지금 좀 좋은 구간이 이제 뭐 한 달 정도 갔거든요. 조금 더 이 좋은 구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요. 그리고 직전 경기에 좀 빡센 오릭스 빠따를 만났다는 것도 좀 감안해줄 만한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직전 경기가 살짝 좀 불안한 냄새를 좀 풍기긴 했으나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선발은 오스틴 보스고요. 최근 4경기 연속 조털리고 있습니다. 이 양반 시즌 초반에 좀 오픈발이 좀 있어가지고 잘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내동 조터지고 있다. 근데 일본 야구에서 4경기 정도 조터지면은 한번 좀 잘 던질 각을 좀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일본 야구는 본인이 못 던져도 호투를 당하는 케이스도 꽤 많고 소뱅이 요즘 빠따를 감안하면은 호투를 만들어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마인드기는 해요. 그리고 오스틴 보스, 이 양반 지바롯데 선수기 때문에 홈원정 차이가 조금 심합니다. 원정 가면은 2.53. 뭐 페이페이돔도 타자구장이라고 좀 부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원정 성적이 조금 나왔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소프트뱅크는 원정에서만 2번 만나서 5이닝 4실점, 7이닝 1실점 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 꾸룩내가 나긴 나거든요. 살짝 꾸룩내가 나긴 나. 몰리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지바롯데를 보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 소뱅 승마 보고요. 6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사실 언더도 한번 슬쩍 좀 고려 해볼 만한 요소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언어버가 조금 어려워. 언더 팀인 소뱅과 오베 팀인 지바롯데가 만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보스 한번 좀 잘 던질 때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언더 소뱅승 이렇게 보면서 비 5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MLB가 없기 때문에 주간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할게요. 어제는 요거는 뭐 따로 안 올렸는데 뭐 한 경기밖에 없어가지고 녹화는 여기까지.